풍하.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1930년도에 일본이 한반도를 다스리는 정책이었던 민족 말살 통치 혹은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본은 무자비하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확대해 나갔고 결국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한반도에서 굉장히 수탈 같은 것들을 많이 해가죠. 하지만 그렇게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쟁에서 일본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30년대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어떤 무장 독립 투쟁을 벌였는지를 한번 배워보고요. 일본의 패전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겠다. 그럼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는 한반도에 어떤 정부가 수립돼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었던 독립 투사들의 고민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오늘 배울 부분이 마치 깜깜한 동굴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기 위한 광복이라는, 그리고 또 독립이라는 그런 아주 진귀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그 동굴에서 고생하시는 광부들이 생각이 나서요, 오늘 한번 동굴과 독립이라는 보석, 그 보석을 캐려고 했었던 여러 독립군 부대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선조들의 고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요, 당시 만주 지역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독립군 부대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들이 조직되겠죠. 그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면서요, 굉장히 활발한 무장 독립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만주 지역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눈다면 북만주 지역에는 지청천이라는 장군께서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무장 독립투쟁에 활발히 나섰었고요. 남반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라는 장군께서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무장 독립투쟁을 나섰습니다. 이 두 부대 말고도요, 굉장히 큰 활동을 한 부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선의용대라는 부대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를 만든 장본인은 김원봉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번 시간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독립을 위해서 의거단체를 조직했었죠.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은요, 이번에는 그런 의거 활동만으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거가 아니라 어떤 군부대를 이용한 진짜 전투를 위해서 만들 부대가 생겨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의용대가요, 임시정부가 또 군부대를 만들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군부대를 만드는데 한국광복군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의용대 일부가 이 한국광복군에 포함되게 되고요. 나머지 일부들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든 다음에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편성됩니다. 1942년에. 여기에 편성된 조선의용군 같은 분들은요, 직접적으로 전투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과 중국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군에 이 조선의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군부대를 보게 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충칭이라고 써놨죠.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그렇습니다. 상해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충칭으로 이동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서 한번 침략을 당했었고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상해 지역이 완전히 점령되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를 따라서 계속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도착한 것이 충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김구 선생께서 만들어서 활동했던 한인애국단 이봉찬, 윤봉길의 의거에 의해서요,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임시정부에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군부대를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정통성 있는 단체에서 만든 군부대이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 한국광복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수많은 국가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군 같은 경우는요, 인도와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의 에이스들, 또 엘리트 군사들이 파견돼서 영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미군과는요, 국내 진공 작전이라는 것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진공 작전의 요지는요, 아주 훈련받은 당시 미군 정보기구였던 OSS, 지금으로 따지면 CIA죠. 이 CIA들과 같이 협동 작전을 열심히 수립했었던 우리 한국 강복군의 초에이스 군부대 인원들이요, 한반도 상공에서 낙하를 해서 각 주요 시설물에 매복해 있다가 그 주요 시설물을 폭파시켜서 미군 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죠. 만약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면요, 향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에서 정부를 구성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정부가 구성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국내 작전 계획은요, 계획까지만 되고요, 실제로 실행 며칠 전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2개를 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한반도에 광복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김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 주도하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독립이 쟁취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의 정부를 구성했을 때 우리 임시정부나 여러 독립군 부대의 참여가 굉장히 주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염려가 우리 한반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주도로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은요,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새로운 국가가 나중에 건립돼야 되니까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건국을 위한 준비도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는요,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던 미국, 그리고 또 러시아, 소련이라고 하죠.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카이로와 포츠담에서 모여서요, 향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한반도의 독립정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한반도에는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향후에 있을 정부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 그래서 향후 만들어지길 정부의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향후 만들게 될 정부는 군주가 지배하는 군주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중심으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을 만들 것이야 라고 공표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정치, 경제, 교육에서 모두가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위치의 삼균주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여러 가지 땅이나 산업화되는 재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재산들을 누가 가져야 되냐? 그 토지와 산업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국가 소유로 해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알맞게 나눠주든가 활용하겠던가 이런 식으로 국유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게 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국내에서도 여기는 지금 해외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고요, 그에 반해 국내에서 여운형이라는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단체가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4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불과 일본이 패망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래도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걸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렇게 1940년대 이후 무장독립투쟁과 건국을 위한 준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드디어 광복입니다. 정말 꿈에서나 나올 법했던, 그리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만주 지역에서 총칼을 휘두르면서 그렇도록 원하던, 또 수많은 선조들께서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며 원했던 그 광복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김구 선생님께서 걱정을 했듯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국내 진공작전 계획은 실행조차 안 됐기 때문에 향후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에 대해 흘러가는 역사는 우리 독립군 부대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또 한 번 벌어지게 되죠.
그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식으로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태블릿 PC를 녹음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지금까지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앞으로 2학기 수업도 잘 준비를 해서 아주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풍바.